오늘 이제 국회법 들어가는데요. 전에는 우리가 국회법을 이제 총 4회에 걸쳐서 했는데, 이제 요번에는 이제 3회에 걸쳐서 할 거예요. 3회에 걸쳐서 할 거고, 그래서 오늘은 23페이지까지 이따 쉬는 시간에 그럼 문제라도 한번 푸세요. 이제 마지막 시간에 문제 풀 건데요. 23페이지 용도구역 전까지 일단 수업하고, 그리고 용도구역. 요 교재는 우리 전에 이제 썼잖아요. 요거는 요약집은. 그래서 2달 더 쓰고, 그 다음에 2달 더 할게요. 7, 8월 달 하고, 그 다음에 요약집이 나중에 하나 더 나갈 거예요. 나가는데 그거는 이제 최종 정리. 그거는 이제 지금 교재 많이 받으셔가지고 제가 요번 달 나눠드릴까 하다가 너무 많아가지고 다음 달에 나눠드릴게요. 그거는 이제 다음 달에 보시고, 그럼 이제 교재는 4페이지 펴놓으시고요. 이제 처음부터 우리 배웠던 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회법은 총 3회에 걸쳐서 할 거예요. 3회에 걸쳐서 할 건데, 아니, 그냥 편하게 보시면 됩니다. 다 우리 많이 해가지고, 이제 다 아시죠? 자, 오늘은 저기 계획까지만 할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들어가는 법이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서 우리가 줄여가지고 우리가 국회법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국회법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총 12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12문제 출제되는데, 이 가운데서 8개 이상은 맞추세요. 8개 이상은 다 맞추십니다. 한 10개까지 맞추실 것 같아요. 10개까지는. 12문제 가운데. 12문제 가운데. 최소한 제가 미니멈으로 잡아서 8개인 거고요. 보통 한 10개는 맞추세요. 그래서 12문제 가운데 한 10개, 8개 이상 맞추시면 됩니다. 자, 국회법인데요. 국토기본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죠. 국토기본법에서, 이건 시험법이 아니고요. 국토종합계획이라는 걸 수립하게 됩니다. 자, 국토기본법에서 이제 국토종합계획이라는 걸 수립하게 되는데요. 이걸 기반으로 해서 도시군 기본계획이라는 게 수립이 됩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죠. 자, 도시군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고요. 도시군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도시군 관리계획이 수립되게 됩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자, 이게 수립이 돼요. 그러면 도시군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도시와 군에 관한 정말 기본계획이고, 이걸 도시군 기본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도시군 관리계획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건데요.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그렇죠, 지침이었고요. 그리고 방향이었고요. 그리고 종합계획이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다 외우셔야죠. 그래서 어떤 지문에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지침이다. 맞는 지문이고, 방향이다. 맞고요. 종합계획이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기반으로 해서 도시군 관리계획이 이제 탄생되는 거죠. 그러면 도시군 관리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을 기본으로 해서, 자, 필요할 때마다, 필요시마다 부분적으로 수립하는 계획이 되고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게 종합계획이라면 이거는 보다 구체성을 띄어야 되겠죠. 그래서 구체성을 띄는 계획이다 라고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도시군 관리계획은 필요할 때마다 수립하는 계획이다. 맞습니다. 부분적으로 수립하는 계획이다. 맞고요. 구체성을 띈 계획이다. 이렇게 나오면 다 맞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일반적인 그 서술인데요.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이제 공통점이 있죠.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을 합쳐서 우리가 도시군 계획 요 말이 공통되니까 이걸 둘이 합쳐서 도시군 계획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도시군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문의 출제 방식이 도시군 기본계획은 어떠하다 이렇게 나오면 도시군 기본계획에는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이 들어있다.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제를 어떻게 하는지 그걸 좀 이제 기억을 하셔야죠. 그래서 도시군 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을 기반으로 한다. 자, 요거 광역 하기 전에 요거 잠깐 볼게요. 그러면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지침이고 방향이고 종합적인 계획이다라 그랬는데, 수립 대상 지역을 살펴봐야 됩니다. 도대체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 대상 지역이 어디냐라고 하면 우리가 이건 외우셔야죠. 특별시, 그리고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그리고 시 또는 군입니다. 자,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을 대상으로 한다. 자, 이게 도시군 기본 계획이에요. 특별시를 대상으로 하는 계획, 광역시를 대상으로 하는 계획, 특별자치시를 자체로 계획하는 계획. 자, 특별자치도를 대상으로 해서 세우는 계획, 시 또는 군을 대상으로 해서 세우는 계획이 도시군 기본 계획이다. 그러면 특별시와 광역시와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에 대해서 요거는 구체성을 띈 계획은 아니라는 거죠. 구체성. 그러니까 이거는 장기 발전이에요. 앞으로 10년 후에 특별시가 어떻게 될지, 광역시가 어떻게 될지, 특별자치시가 어떻게 될지,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이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에 어떤 모습을 갖게 될지에 대해서 플랜을 이제 굉장히 이제 구체성을 띠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세우는 계획이죠. 그래서 장기 발전 방향을 세우는 계획인데, 장기라고 하는 말에서 우리가 일반 국민을 직접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다.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다. 뭐 이런 말을 했고요.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국민이 이 계획을 기반으로 해서 내가 도시군 기본계획 때문에 어떤 피해를 받습니다라고 해서 이걸 원인으로 국가를 상대로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비구속적이다라고 하는 말은 국민을 이 계획 자체가 구속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소리고요. 반대로 말하면 국민이 이 계획을 원인으로 해서 이것 때문에 내가 피해를 봤으니 국가는 나에게 보상하시오라고 해서 보상 청구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런 것들을 행정심판을 청구하지 못한다,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못한다 라는 말로 바꿔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못한다,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못한다, 이런 이유는 이 계획 자체가 도시군 기본계획이 비구속적 행정계획이기 때문이다 라고 했고요. 자, 그러면 이 도시군 관리계획을 또 볼게요. 도시군 관리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필요할 때마다 부분적으로 그리고 구체성을 띠는 계획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걸 기반으로 탄생한 게 도시군 관리계획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대상 지역은 똑같겠죠. 그래서 특별시, 그리고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그리고 시 또는 군에, 자, 이건 장기인가요? 이건 장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체성을 띈 계획이기 때문에 실제 국민을 구속하는 효력이 바로 발생하는 거죠. 따라서 장기는 아니고, 장기 발전은, 장기 플랜은 당연히 아닌 거고요. 그러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개발과 정비와 보전에 관한 계획인 거죠. 개발과 정비와 그리고 보전에 관한 계획이 도시군 관리계획입니다. 그러면 어떤 도시를, 특별시를 개발하겠다, 광역시를 개발하겠다, 뭐 특별자치도 또는 시 또는 군을 뭐 정비하고 보전하고 개발하고 이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요 말 자체가 개발하겠다, 정비하겠다 또는 보전하겠다 이 자체가 이미 구체성을 띄었다는 얘기예요. 나눴잖아요. 나눴어요. 어떤 도시를 여기는 개발하고 여기는 정비하고 여기는 보전할 거다라고 했으니 이미 구체성을 띄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도시군 관리계획을 원인으로 해서 어떤 피해를 본 국민이 있다면 당연히 이 계획을 근거로 해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구속적 행정계획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구속적 행정계획. 구속적 행정계획이라면, 자, 일반 국민을 구속하는 힘이 있다. 힘이 있는 계획이다. 이런 이야기니까 일반 국민이 국가를 상대로 해서 피해 본 일이 있다면, 이 계획 때문에 피해를 본 일이 있다면 당연히 행정심판이나, 행정심판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요것도 제기하고 요것도 제기합니다. 요 둘 사이의 차이는 뭐예요?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담당하는 거죠. 행정심판위원회. 그래서 요건 행정기관이 담당하는 겁니다. 같은 행정청 내의 문제를 행정기관이 담당하는 거고요. 요건 행정기관에서 담당하는 거예요. 근데 행정소송은 행정법원, 1심법원이죠. 그래서 1심법원에서 담당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법원으로 가는 겁니다. 법원. 그래서 사법부의 지위를 받는 게 이제 행정소송이고 국민으로서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다 제기할 수 있다. 라고 했어요. 대상 지역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이 됩니다. 자, 요거에 이제 도시군 기본계획 이렇게 두 가지를 살펴본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경우도 있어요. 지금 이거 특별시나 광역시나 특별자치, 특별자치도라고 하는 거는 기본계획이든 관리계획이든 다
한 도시 자체를 주로 대상으로 합니다. 한 도시 자체를 이렇게 주로 대상으로 해요. 근데 문제는 그러면 두 개의 도시를 묶는 경우도 등장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특별시와 그 옆에 서울특별시하고 그 옆에 인천이 있는데 두 개의 도시를 이렇게 묶어서 어떤 계획을 뭐 다리를 놓는다든가 도를 놓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겠죠. 그래서 그때 필요한 계획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걸 우리가 광역도시 계획이라고 합니다. 광역도시 계획. 광역도시 계획이요. 광역도시 계획이라고 하는 거는 좀 크다고 할까요? 그냥. 자, 광역도시 계획이라고 하는 거는 두 개 이상의 도시를 묶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두 개 이상의 도시를 두 개 이상의 도시를 묶는 계획이에요. 두 개 이상의 도시를 묶게 되면 뭐가 탄생하냐면 광역 계획권이 탄생합니다. 광역 계획권. 두 개 이상의 도시를 묶어서 도시를 개발하겠다. 어떤 계획을 짜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광역 계획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광역 도시 계획은 광역 계획권을 대상으로 합니다.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거죠. 첫 단락에서 나오는 게 이쪽에 수립 대상 지역이에요.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도시군 관리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이에요. 그런데 광역 도시 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을 직접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개의 도시를 항상 묶어서 수립 대상 지역이 어디냐? 광역 계획권을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야 맞는 지문이 되는 거고, 개별 도시를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나오면 당연히 틀리는 겁니다. 그러면 두 개 이상의 도시를 묶는다 그랬는데, 두 개 이상의 도시를 묶을 때 전부 또는 일부를 다 묶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특별시하고 뭐 인천을 묶으면, 인천광역시를 묶으면 서울특별시 전체, 인천광역시 전체를 묶어도 상관없고요. 서울특별시 전체하고 인천광역시 일부를 묶어도 상관없습니다. 따라서 광역 계획권을 묶을 때는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한다. 일부를 대상으로 한다라고 했고요. 우리가 이런 것들 우리가 지역 계획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지역 계획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역 계획이다. 자, 그리고 특정한 사안을 대상으로 합니다. 또 그래서 특정한 사안을 대상으로 해서 수립하는 계획이 광역 도시 계획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는 게 국기법인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했을 때 오늘 볼 거는 여기까지예요. 국토의 계획까지입니다. 국토의 계획은 몇 가지가 있다? 총 국계법에서 말하고 있는 계획은 총 3가지가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오늘 여기까지 공부해. 여기까지. 그럼 여기까지 보면 이 제일 큰 형이 광역도시계획, 두 번째 형이 도시군 기본계획, 막내가 도시군 관리계획이 됩니다. 막내가. 그래서 그러면 도시군 관리계획은 일반 국민에게 구체성을 띈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었고요. 이렇게 두 가지를 묶어서 이렇게 나눠서 배를 갈라서 광역도시계획하고 도시군 기본계획 같은 경우에는 자 장기다. 장기 플랜을 제공한다. 10년, 20년, 30년 후의 모습을 제공한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고요.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다라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은요. 필요할 때마다 부분적으로 구체성을 띈 계획이기 때문에 개발, 정비, 보존에 관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구속적 행정계획이기 때문에 자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일단은 계획이죠. 그래서 오늘 구체적으로 이렇게 3가지를 볼 거고요. 그리고 그러면 이용은 또 뭐냐라고 하면 여기 이용은 크게 2가지가 있어요. 근데 여기 사실은 또 이용에 또 2가지가 더 붙습니다. 그래서 이용이라는 말이 성립하려면 총 4가지가 되는 거예요. 4가지. 자, 그럼 볼게요. 이런 도시 플랜이 지금 3가지가 등장을 했는데 3가지 가운데 국민한테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 도시군 관리계획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자 지금 우리가 국토니까 대상은 토지란 말이야. 나라 안에 존재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해서 계획을 3가지를 세울 수가 있는데 이걸 기반으로 해서 토지를 이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말하는 이용이 뭐죠? 토지. 구체적으로 땅을 파고 뭐 건물 짓고 이제 건물 올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토지에 대한 이용이 됩니다. 또는 나라 전체에서 어떤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공원을 만든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대상이 되겠죠. 그래서 이용의 측면이 이렇게 2가지가 있어요. 이용의 측면이 이렇게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토지를 뭐예요? 토지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게 있겠죠. 토지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개인. 내 땅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해서 토지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단계가 하나가 있고요. 하나는 토지를 공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게 있습니다. 당신 땅이지만 당신 마음대로 하지 마세요라고 해서 토지를 공적으로 이용하는 게 있죠. 토지를 공적으로 이용하는 단계가 있다라고 해서 이용의 단계는 크게 2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토지를 내 마음대로, 내 땅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책 뒤에 보면 개발행위라고 합니다. 개발행위가 있고요. 그리고 토지를 공적으로 이용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라고 하죠. 그래서 도시군 계획시설
또는 그에 필요한 것을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자, 토지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우리가 개발행위, 토지를 공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도시군 계획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필요한 사업을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계획시설과 그 계획시설 사업은 토지를 공적으로 이용하는 단계라고 하는 거죠. 간단하게 이제 절차만 잠깐 보면요. 어차피 할 거니까 개발행위 같은 경우는 여기 끝에 보이세요? 너무 작아서 안 보일 것 같은데 개발행위는 자 처음에 이거 옆에다 쓸까요? 여기다 쓸게요. 그냥. 토지를 이용하는 단계인데요. 토지를 이제 사적으로 이용하는 게 있었고, 토지를 이제 공적으로 이용하는 게 있다라고 했는데, 토지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우리가 개발행위라고 했어요. 개발행위. 그리고 토지를 공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도시군 계획시설이라고 했습니다. 자, 개발행위는 이제 순서를 좀 기억하셔야 돼요.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요. 개발 계획을 세웠으면 허가를 받아야 되겠죠. 허가. 그리고 계획에 대해서 허가를 받았으면 이제 땅 파고 건물 올리는 거예요. 땅 파고 건물 지었으면 그 건물이 안전한지에 대해서 이제 별개로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준공이라고 합니다. 준공. 그래서 크게 개발행위, 개발계획, 허가, 준공이라고 하는 4단계를 거친다라고 해서 요것도 이제 하나 이제 다음 주죠. 다다음 주에 요 파트 이제 볼 거고요. 그리고 도시군 계획시설이 있습니다. 이건 토지를 공적으로 이용한다 그랬는데요. 도시군 계획시설 같은 경우는 국가가 공적으로 이용하는 거니까 국가가 이제 예산을 주죠. 그래서 국가로부터 예산을 받아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게 되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이제 실시 계획을 세웁니다. 도면을 작성하는 거죠. 실시 계획을 세우고 토지를 공적으로 이용하는 거니까 성질은 허가지만 인가라는 말을 쓴다 그랬죠. 인가. 그리고 계획에 따라서 땅 파고 건물 지었어요. 뭐 도로를 놓았습니다. 뭐 이런 또는 공원을 설치했어요. 그렇게 되면 안전한지에 대해서 그 준공을 받아야겠죠. 그래서 준공 검사를 받게 됩니다. 크게 이렇게 단계별 집행계획, 실시계획, 인가, 준공이라는 이제 단계를 거치게 되죠. 요 개별적인 단계들을 다 공부할 거예요. 미리 한번 좀 보면 다 배웠는데 다 전설이 되는 것 같으니까 단계별 집행계획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공원을 만든다고 한다면 이제 공원 자체가 너무 크니까 이렇게 아까 우리 공구라는 것도 배웠지만 요만큼 제1구간 이렇게 제2공구 이렇게 해서 1공구, 2공구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것들이 이제 단계별 집행계획이었죠. 공원을 만든다고 가정을 했으면 1공구, 2공구 나눠서 하는 것이 이제 단계별 집행계획이었고요. 그리고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서 이제 실시계획, 구체적인 도면 작업이 이제 실시계획이었고 그리고 이제 건물, 이제 뭐 공원을 만들었다 또는 건물 지었다라고 하면 안전한지에 대해서 인가, 그리고 자, 인가를 받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준공검사까지 해서 단계별 집행계획, 실시계획, 인가, 준공이라는 단계를 거친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가 이쪽에 이용 파트를 볼 거예요. 근데 교재에 보면 여기에 2가지가 더 있죠. 하나는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라는 게 있어요. 개발밀도 관리구역. 개발밀도 관리구역이 하나가 등장을 하고요. 또 하나는 기반시설 설치 부담구역이 있죠. 자, 개발밀도 관리구역이 있고 기반시설 설치 부담구역이 있습니다. 이 2가지는 토지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단계, 요 단계에 붙는 거예요. 우리나라 안에서 이제 토지에 대해서 어떤 권한을 행사할 때 토지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방식이 있고 이제 공적으로 이용하는 방식이 있는데 양자가 이제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줘야 돼요. 균형을 맞춰줘야 되는데 아무래도 토지를 공적으로 이용하는 단계가 조금 더 이제 무게 중심이 크다 보니까 이런 것들 개발밀도 관리구역. 이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함부로 개발하지 마시오라고 하는 거였죠. 취지가 함부로 개발하지 마시오. 이미 기반시설이 포화 상태에 있으니 도로나 이런 것들이 이미 포화 상태에 들어가 있으니 당신 땅이지만 함부로 권한 행사하지 마시오라고 해서 지정하는 구역이 개발밀도 관리구역이었고 이 기반시설 설치 부담구역이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국가가 이제 토지를 개발을 시켜야 되는데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사업 시행자가 들어와서 기반시설에 대한 설치, 그러니까 도로에 대한 설치, 하수도에 관한 설치 이런 것들을 다 부담하고 비용 부담 다 하고 그 다음에 이런 부담을 떠안고 개발하시오라고 해서 개발을 장려해 주는 거죠.
그 어떤 법적인 제재 이런 것들을 완화시켜주는 지역이 기반시설 설치 부담 구역이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을 떠안고서라도 당신 와서 개발하시오라고 해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이 기반시설 설치 부담 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토지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사적으로 이용한다. 그런데 이따가 이제 시험 문제 나올 게 항상 기출문제 나왔던 게 그런 뭐냐면 우리가 아직 도시군 관리계획을 구체적으로 안 했지만 광역도시계획하고 도시군 기본계획하고 도시군 관리계획이 있는데 우리가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해서 모든 어떤 액션을 다 하는 거죠. 사람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나중에 이제 좀 이따 볼 거지만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뭐 기반시설 설치, 자 그리고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지구단위 계획구역 뭐 이런 것들 다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해서 결정하는데 이쪽에 개발밀도 관리구역, 개발밀도 관리구역 같은 경우는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해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얘만. 왜냐하면 도시군 관리계획 같은 경우는 토지를 지금 여기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에 속한 토지를 이게 도시군 국가가 관리한다. 아무래도 공적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공적 개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개발밀도 관리구역, 이쪽에 개발밀도 관리구역 같은 경우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특정하지 않습니다. 이것만. 그래서 그거는 이제 문제 보시면서 이제 알 거예요. 그래서 일단 계획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그리고 이용 파트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요게 이쪽에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하는 게 하나가 있고 기반시설 설치 부담구역이 있는데 이 둘 가운데 개발밀도 관리구역 요거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하지 않는다. 요 정도만 아시면 돼요. 요 정도만. 자, 이제 이거 잠깐 지울게요. 그러면 이거 잠깐 지우고요. 자, 지금 보면 우리가 했던 게 도시군 기본계획하고 도시군 관리계획까지 이제 본 거고 이용 파트를 잠깐 본 거예요. 그러면 첫 시간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 다음 주 쪽에는 이쪽에 제가 쓸 거 요걸 할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토지를 이용하는 파트 요걸 할 겁니다. 자, 그러면 크게 어떤 이제 국토에 대해서 계획을 짜고 국토에 대해서 이용을 하는데 이용하기 전 단계가 있어요. 국토를 나눌 필요가 있다는 거죠. 국토를 나눠줘야 이용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국토를 이제 나누는 행위를 합니다. 그러면 국토를 나눌 때는 국민한테 구체적인 이제 공권력 행사가 가능한 곳에서 이제 토지를 나누겠죠. 그게 도시군 관리계획이에요. 도시군 관리계획. 아까 국민에게 직접적 행정적 효력이 미치는 계획이라고 했으니 도시군 관리계획을 기반으로 해서 국토를 나누는 작업을 합니다. 국토를 나눠요. 그럼 첫 번째 등장하는 게 이제 용도지역이 있습니다. 용도지역. 두 번째는 용도지구가 있죠. 그다음에 용도지역,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그리고 기반시설의 설치, 기반시설이 있고요. 그렇죠. 도시개발사업, 그리고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지구단위 계획. 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지정해야 돼요. 이거는 지금 토지를 나누는 거예요. 토지를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 도시군 관리 계획에 의해서 용도 지역을 먼저 정하고 용도 지구를 정하고 용도 구역을 정하고 기반시설이 들어오는 거고요. 기반시설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도로, 하수도 이런 겁니다. 하나의 도시가 생태계처럼 그 어떤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 이제 기반시설이라고 하는 거죠. 도로, 공원, 하수, 그다음에 상수도 이런 것들 다 기반시설이에요. 그리고 이제 부분적으로 개발이 들어가야 됩니다. 부분적으로도 전체 도시를 다 개발할 수도 있겠지만 부분적으로 특정 범위를 정해서 개발할 수 있는데 그게 도시개발사업 그리고 정비사업이에요. 신도시를 만드는 게 이제 도시개발사업 쪽이고 기존에 완성된 도시가 있었는데 이게 낙후됐다는 거죠. 오래돼서 우리가 아까 뭐 재건축 이런 것도 봤지만 도시가 오래됐어요. 그러면 정비사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라고 있고 요것에 필요한 계획이 지구단위 계획이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 지금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에 대해서 지정하는 게,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항상 거기서 또 일부가 나오죠. 일부. 도시군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도시군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에 대해서 수립하는 계획이에요. 일부. 왜냐하면 전체 도시를 다 지금 여기서 보면 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우리가 개념 정의가 뭐였냐면 도시의 특정 도시의 어떤 문제점이 있거나 또는 그 개발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도시의 범위를 작게 잡아서 그 지역을 집중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었어요. 그래서 범위를 작게 잡아서 그 지역을 집중 개발하겠다라고 하는 게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었고요. 그리고 구역에 그 구역을 설정해 놓고 이제 땅값이 올라가니까 구역 대개는 먼저 지정을 해 놓죠. 구역 지정해 놓고 그때 필요한 계획이 지구단위 계획입니다. 계획.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도시군 관리 계획에 의해서 결정한다. 시험 문제 출제 유형이
도시군 관리계획에서 용도지역을 결정한다. O. 맞죠?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용도지역을 결정한다. X. 아닌 거예요. 이런 것들은 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다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기반시설,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지구단위 계획구역,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해서 결정한다. 라고 해야 맞는 질문이에요.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광역도시계획을 기반으로 해서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조건 도시군 관리계획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러면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우리나라 국토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으면 처음에 이렇게 나라를 쪼갭니다. 이렇게 빵을 쪼갠다는 거죠. 그래서 이쪽은 사람이 많아요. 그럼 이쪽은 도시지역이구나 라고 해서 도시지역을 이제 정해놓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쪽에는 원래는 다른 목적으로 지정하고 싶었는데 애매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쪽은 그냥 다른 지역에 준해서 관리하게 하자라고 하는 게 이제 관리지역이에요. 그래서 관리지역은 원래는 다른 용도로 지정하고 싶었는데 그 지역으로 지정을 하지 못해서 뭐뭐에 준해서 관리하는 지역입니다. 뭐뭐에 준해서 관리하는 지역을 관리지역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쪽에 농사 많이 지어요. 사람들이. 그러면 농림지역이죠. 그리고 크게 이쪽은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지정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국토, 이게 우리나라라고 이렇게 보시면 도시가 많으면 도시지역, 그리고 일단 원래 다른 지역으로 지정하고 싶었는데 지정하지 못해서 그 지역에 준해서 지정하는 지역이 이제 관리지역이었고요. 농사 많이 지으면 그냥 농림지역 보는 거고, 그리고 산지가 많다면, 뭐 강원도 쪽이나 이쪽 가면 이제 태백산맥 쪽으로 해가지고 산지 많잖아요. 그런 지역은 자연환경 보존적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크게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먼저 이제 정하게 돼 있죠. 요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토지의 이용을 규제하는 겁니다. 토지의 이용을 규제하는 거예요. 토지의 이용을 규제하는데 구체적으로 범위를 먼저 나눠서 딱 이 지역은 이것만 할 수 있어 라고 해서 토지의 이용 규제 자체를 해버리는 게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입니다. 토지를 가장 많이 크게 나누는 게 용도지역이었고 그 위에 용도지구를 올리고 그 위에 용도구역을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기반시설이 들어가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용도지역이 접시로 보면 우리 뷔페 가면 접시 쌓아놓고 먹을 수 있잖아요. 제가 이번 주에 뷔페를 다녀왔습니다. 지난주에 아는 동생이 저한테 저 호텔 뷔페 식사권 남산 네 거기 다 가보셨죠? 네, 전 처음 가봐가지고 자, 그래가지고 아무튼 생각보다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비가 오는데 원래는 그래갖고 이제 혼자 가기 뭐해가 2인 식사권이어가지고 이제 친한 동생을 불렀어요. 저기 노량진에서 수업하고 있는 친한 동생을 불렀습니다. 야, 밥 먹으러 와라. 그래가지고, 형 어떻게 뭐 차를 가지고 가야 되나? 그래서, 아니야, 여기 그냥 산책할 거니까 저기 지하철 타고 와라. 그래가지고 한강진역에서 내렸어요. 한강진역에서 내려가지고, 그 남산까지 거기가 워커힐이 아니었는데? 뭐였죠? 아무튼, 이름 생각 안 나죠. 아무튼 거기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비가 갑자기 올라가는 길에, 저는 그 호텔 처음 가봐가지고, 이 밑에 한강진역에서 어제 그 네이버 이렇게 거의 딱 보니까, 걸어가면 14분이래요. 근데 차를 타고 가면 20분 정도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야 걸어가자. 그래가지고 걸어갔어요. 이렇게 걸어가는데 가는 길에 비가 그래가지고 막 옷 신발 다 젖고 막 그래갖고 올라갔어요. 거짓골을 하고 올라갔어요. 네. 왜 등산? 막 후배가 막 나 때릴 뻔했어요. 막. 네.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걔가 또 가자마자 신경질이 막 나가지고 이놈이 그래가지고 밥은 내가 사주는데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게 서빙 보는 사람한테 그분한테 이제 스레빠 좀 달라고. 그러니까 여기 호텔 투숙하시냐고. 아니라고. 스레 둘이 받아가지고 해. 좋은 거 먹으니까 이놈이 이제 풀어졌어요. 그래서 형 여기 너무 좋다고 막 형 너무 사랑한다고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랬습니다. 예. 뷔페 접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용도지역, 이제 토지를 나누는데, 이 용도지역이 이제 가장 큰 접시고요. 이거 위에 용도지역이 이렇게, 여기 옆에다 쓸까요? 용도지역이 있으면 그 위에 용도지구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위에 용도구역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계획의 선이죠. 이게 접시가 이렇게 하나 둘, 큰 접시, 중간 접시, 작은 접시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요. 도시가 이제 완성돼 가는 거니까 당연히 여기에 도로, 하수, 상수 이런 게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반시설이 당연히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도시에 따라서는 이런 것들은 이제 기반시설의 공통상인 거죠. 공통상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새로운 도시라면 도시개발 사업을 적용하겠다. 그리고 오래된 도시라면 도시, 정비 사업을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진행해요. 도시개발 사업, 이쪽에 정비 사업이 들어가는데 이 도시개발 사업이나 정비 사업은 크단 말이에요. 범위 자체가 상대적으로. 그러면 이거 너무 크니까 나는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거 여기서부터 반경 한 2km까지만 사업 진행하겠습니다.
여기부터 1.5km까지만 진행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지정하는 게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에요. 지구 단위. 그래서 그게 요만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이게 큰 접시로부터 이 제일 큰 접시고 아래로 내려올수록 작아지는 겁니다. 아래로 내려올수록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계획선인데, 그러니까 가장 큰 선, 가장 큰 접시, 중간 접시, 작은 접시, 더 작아지는 접시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처음부터 또 보도록 하죠. 뷔페 갔다 온 얘기만 했는데 그것만 좋아하시고, 시험 때 이제 시험 볼 때 기억이 안 나요. 뷔페를 갔다 왔다 그랬는데. 용도 지역을 보겠습니다. 용도 지역. 뭐 교과서의 개념 정리가 충분히 나와 있는데요. 자, 용도 지역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나누셔서 용도에 맞게 지역을 나눕니다. 용도에 맞게 지역을 나누는 게 용도 지역이에요. 아까 우리가 도시 지역, 관리 지역, 농림 지역, 자연환경 보전 지역 이렇게 크게 4가지가 있다라고 했었는데요. 용도에 맞게 지역을 나누고요. 자, 그리고 자, 첫 번째 용도에 맞게, 자, 용도에 맞게 지역을 분할합니다. 지역을 나누는 거고요. 자, 용도에 맞게 지역을 나눈다. 용도에 맞게 지역을 나누게 되고요. 자, 그리고 거기에 가해지는 인간의 행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토지에 행위를 제한합니다. 토지 위에 가해지는 인간의 어떤 건축물 짓는 행위, 그런 것들을 제한하는 거죠. 토지에 행위를 제한합니다. 그러면 토지의 행위를 제한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뭐냐? 이 사람은 지금 땅 위에다가 무조건 건축물, 땅 파고 뭐 건축물 짓고 싶어 하고 이런 거니까, 자, 건폐율 하고요. 건폐율. 그리고 용적률. 그리고 건축물의 개별 높이를 규제할 필요도 있어서 건축물의 높이를 규제합니다. 건축물의 높이를 다 규제하는 거예요. 이런 걸 이제 용도 지역입니다. 우리가 용도 지역을 설정하는 이유는 도시 지역, 아까 관리 지역, 농림 지역,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라 그랬는데, 이걸 설정하는 이유는 토지에 가해지는 행위를, 인간의 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건데, 구체적으로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를 개별적으로 제한하기 위함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용도 지역보다 작은 접시, 용도 지역 깔고 그 위에 올라가는 접시가 이제 용도 지구예요. 용도 지구. 용도 지구는 용도 지역에 가해지는 행위 제한이 있었는데, 자, 용도 지역에 가해지는 행위 제한을 강화하거나 또는 완화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지구를 용도, 지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얘를 도와주는 거예요. 용도 지역 위에 가해지는 행위 제한을 강화하거나 또는 완화함으로써 용도 지역의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것이다. 자, 용도 지역의 기능을 증진하는 것이 용도 지구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쪽에 명동입니다. 또 늘 똑같은 얘기. 자, 상업지역. 상업지역이면 인구 밀도 굉장히 많잖아요. 중국인 관광객도 되게 많고. 그래서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자, 상업지역이니까 지금 뭐 중국인들 굉장히 많이 오고 사람들 굉장히 많이 붐비는 거죠. 밀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여기서 불 한 번 나면 끝난다는 거죠. 그래서 상업지역에 이제 건축물들은 또 따다다닥 붙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막 이제 밀도가 굉장히 높은데, 여기 밀도가 높아요. 밀도가 아주 높은 지역인데, 이런 지역 위에다가 이렇게 방화지구를 얹습니다. 방화지구를 이렇게 얹어요. 방화지구를 얹게 되면, 자, 이 방화지구를 얹음으로써 어떤 게 가능한 거냐? 소방도로 개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소방도를 이렇게 개설할 수가 있죠. 방화지구에 의해서 소방도를 개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소방도로가 개설돼서 혹시 불이 났다라고 하면 소방차가 쉽게 들어가서 이 지역에 불을 다 꺼준다는 거죠. 건축물에 이제 불이 났으면 이런 것들을 다 꺼줄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방화지구가 설정이 안 되면 소방도로 자체 개설이 안 될 수가 있고, 그러면 불이 났을 때 사람들 다 죽을 염려가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용도 지역, 우리가 무슨 지역으로 끝나면 그 위에 상황은 다 용도 지역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얘기죠. 어떤 특정한 용도가 설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용도 지역을 이 지금 방화지구라고 하는 용도 지구를 지정함으로써 용도 지역을 오히려 도와주는 기능을 하더라라고 해서 용도 지역에 가해진 행위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함으로써 용도 지역의 기능을 더 증진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안심하고 쉽게, 와, 여기 불나도 소방도로라서 사람들 금방 소방차 들어와서 불 금방 끌 수 있어. 우리 안전하게 쇼핑할 수 있어. 라고 해서 쇼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용도 지역의 기능을 이제 도와주는 일을 한다. 그게 용도 지구다. 용도 지구는 몇 개가 있어요? 작년까지는 굉장히 많았는데 올해 줄어가지고 이제 9가지가 있습니다. 9가지 외우셔야죠. 그래서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자, 경관지구가 있습니다. 경관지구. 이거 나중에 책으로 다 볼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제 고도지구가 있죠.
그렇죠? 방화지구, 방제지구, 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 제한지구, 복합용도지구 해서 총 9가지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거 제가 쓰면서 그래요. 막 쓰면서 여기까지 오면 이거 9개가 안 나오면 어떡하지? 어디서 빼먹은 거지? 말. 네, 외우세요. 두 문자 따서 경고, 방방, 보치, 개특복입니다. 자, 일단 9가지가 있다. 9가지가 있다. 그래서 오늘 할 건 이제 9가지 있다.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용도지역. 용도지역을 아는데, 용도지역은 크게 우리가 처음에 4가지로 시작을 하죠. 자, 그건 좀 이따 제가 쓰고요. 지금 용도지구는 9가지가 있다. 용도지역은 4가지로 일단 시작한다.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해서 크게 4가지로 이제 시작을 하죠. 자, 그리고 용도구역이 있습니다. 용도구역도 마찬가지예요. 토지의 이용을 규제합니다. 지금 다 특정한 용도로 지적됐다. 그 위에 지금 용도지역을 도와주는 게 용도지구였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용도구역 같은 경우도, 자, 토지의 이용을 규제하게 되면서, 토지의 이용을 규제하면서 여기에 국가의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해서 지정하는 구역이 용도구역이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5가지가 있다. 외워야죠. 아이고, 외울 거 정말 많아요. 그죠? 정말 많아요. 그래도 어떡하겠어요. 외워야지. 네. 요 2달만 잘 버티시면 돼요, 그냥. 오늘 저기 교재 15페이지까지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참 적죠. 첫 주에 15페이지면 참 적은 거예요. 그래서 외우시는데, 용도구역 보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용도구역. 용도구역은 우리가 5가지가 있었죠? 그럼 두 문자 따서 한번 개도, 시, 수, 이, 뭐 이런 거 했었어요. 그렇죠? 첫 번째는 뭐 했어요? 개발제한구역. 도는요,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 그렇죠? 시가화 조정구역. 그렇죠? 수산자원 보호구역. 입지규제 최소구역. 해서 이렇게 개도, 시, 수입 해서 다 외우시는데, 이 개도, 시, 수입은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출처가 용도구역에 속한다라고 했습니다. 용도구역. 뭐 개발제한구역은 이제 국방상 목적으로 국가가 지정하는 거였죠. 뭐 난개발 방지하고 뭐 이런 용도도 있었고요. 근데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용도구역 안에 들어간다라고 했습니다. 용도구역. 그러면 시험 문제가 또 이렇게 나오죠. 개발제한, 우리가 용도구역 안에 개도, 시수입이 있는데, 자, 뭐 예를 들어서 시가화 조정구역이나 도시자연공원구역 이런 것들은 뭘로 결정한다는 거예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이렇게 나와야 맞는 지문이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자, 도시군. 우리가 뭐, 개발제한구역이나 뭐 이쪽에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도시군 기본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X. 무조건 도시군을. 출처가 지금 쭉 따라가 보면 여기잖아요. 여기.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다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도시 수입해서 일단 5가지 다 기억하세요. 나중에 여기 보면 이쪽에 또 출제하는 파트는 지정권 제한 물어보는 거잖아요. 지정권 제한. 그건 뭐 쉬운 거니까. 그건 그때 외우면 되는 거고. 자, 그래서 개도시 수입 5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제 기반시설이 있죠. 기반시설. 자, 기반시설. 아까 우리 대표적인 예가 도로, 하수도 또는 상수, 뭐 공원, 뭐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 하나의 도시가 유지되기 위해서 필요한 시설물들, 이런 것들이 이제 기반시설이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우리 이거 외우라고 했어요. 기반시설 중, 자, 잘 보세요. 기반시설 가운데, 기반시설 중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해서 결정되는 시설을 뭐라고 했습니까? 도시군 계획시설. 그렇죠? 이걸 외우시라고 그랬죠? 자, 도시군 계획시설이라고 그래요. 다시요. 도시군 계획시설은 뭐라고요? 기반시설 중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해서 결정되는 시설. 이게 도시군 계획시설이에요. 그러면 기반시설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데 이게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해서 결정되면 이걸 도시군 계획시설이라고 했었죠. 자, 그리고 도시군 계획시설과 도시군 계획시설을 이제 설치를 하는데 그때 필요한 사업이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되겠죠. 사업이 돼요.
도시군 계획 시설에 필요한 사업이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인데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과 밑에 아까 도시 개발 사업과 정비 사업과 그러면 사업자가 세 가지가 나오는 거죠. 요 세 가지. 요 세 가지를 합쳐서 뭐라 그랬습니까? 도시군 계획 사업. 도시군 계획 사업. 이걸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 그래요. 그럼 이제 출제 유형이 이거죠. 또 뭐 도시군 아까 우리 도시군 계획시설 자체에 대해서 문제도 나올 수가 있겠지만 도시군 계획 사업은 어쩌고 저쩌고 나온단 말이에요. 아 그러면 이 도시군 계획 사업을 물으면 이건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거나 또는 도시 개발 사업이거나 또는 정비 사업을 말하는구나 이렇게 감을 잡고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도시군 계획 사업은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정비 사업, 도시개발 사업 해서 총 세 가지. 국계법에서 나오는 사업이 딱 세 가지밖에 없어요. 이거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 요 세 가지를 합쳐서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고 한다.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고 한다. 외우세요. 자 됐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과 정비 사업도 뭘로 결정한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다. 그거고요. 그리고 이제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있어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있는데 요거는 지금 도시군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에 대해서 자, 지구 단위 계획은 도시군 수립 대상 지역 일부에 대해서 지정하는 계획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고요. 그때 필요한 계획이 지구 단위 계획입니다. 이 범위를 작게 책정하는 거예요. 도시를 집중 개발하겠다라고 해서 범위를 작게 책정을 해가지고 반경 3km 내 싹 밀어버리고 새로 짓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도시군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도시개발법이나 도시정비법을 보면 거기도 첫 번째 요건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설정할 것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도시를 정비한다. 그때 필요한 게 도시정비법이고 자, 신도시 개발하는 게 도시개발법이었는데 어쨌거나 범위에 따라서 물론 달라질 수 있지만 그런 것들 도시를 개발하고 도시를 정비할 때는 필요적으로 이제 우선적으로 나와야 되는 게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먼저 설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먼저 설정하고 나머지를 이제 개발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 그리고 그때 필요한 계획이 지구 단위 계획인데 이것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다. 시험 문제가 맨날 나오는 게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도시군 기본 계획으로 설정할 수 있다. X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설정한다. 무조건. 자, 그래서 계획 자체를 우리가 첫 번째 오늘은 그래서 여기까지 볼 거고요. 여기 볼 거고 두 번째 시간 이거 볼 거고요. 세 번째 시간에 이용 파트 이렇게 볼 겁니다. 그러면 숙제가 있는데요. 거기 교재 문제지 보시면 거기 중간에 챕터 10인가? 거기 있어요. 거기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건 다음 주에 풀어오세요. 별개로. 다음 주에 어디까지 할 거냐면요. 제가 거기 66페이지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 및 지구 단위 계획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다음 주에 좀 미리 풀어오세요. 그 파트만. 자, 다음 주에는 요거 할 거예요. 용도지구, 용도구역, 기반시설,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 요거 할 겁니다. 요거. 그러니까 두 번째 여기까지 다 풀어오세요. 여기까지 풀어오시고. 자, 그러면 쉬실 때가 됐죠? 잠깐 쉴 때가 너무 빠른가? 너무 빠른가요?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네. 빨리 나가라고요? 네. 그러면, 저희 책으로만 잠깐 볼게요. 책으로 보시고, 이제 정리하시죠. 4페이지. 오늘 이제 15페이지까지 볼 거니까, 자, 빨리 볼게요. 금방, 나가는 줄 알고 좋아하셨다가, 죄송합니다. 자, 4페이지. 금방 나갈 줄 알았죠? 안 나가요. 자, 4페이지 보시면, 용어의 정리 나와 있습니다. 이 용어의 정리도,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우리 12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항상 2문제 정도 나온다라고 보셔야 돼요. 첫 번째 보면 광역도시 계획이 있습니다. 자,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그렇죠? 여기 이거예요. 첫 번째 광역도시 계획이요. 광역계획권이라고 합니다. 뭐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이렇게 나면 다 틀리는 거예요. 무조건. 광역계획권. 2개 이상의 도시를 묶으면 그게 광역계획권이었죠.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두 번째 도시군 계획이요. 요겁니다.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을 묶어서 도시군 계획이라고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물어본 거예요. 도시군 계획이요. 거기 그냥 하나 읽어볼까요? 자, 대상 지역은 똑같은 거죠.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군 계획이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밑에 줄 관할구역에 대해서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 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됐죠? 여기까지 어렵지 않고요. 세 번째, 그러면 도시군 기본계획이에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온 거예요. 도시군 계획 안에 도시군 기본계획이 들어가 있는 거죠?
도시군 계획 안에 도시군 기본 계획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보시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해서 기본적인 공간 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 계획이다. 그래서 여기 나온 거죠. 요게 종합이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여기 이걸 외우셔야죠. 도시군 기본 계획은 도시군 관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지침이고 방향이고 종합적인 계획이다. 종합적 계획이다. 됐습니다. 밑에 줄 보면 그 옆에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에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자, 아래쪽으로 내려옵니다.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면 도시군 관리계획이 나왔죠. 자, 아까 우리 수립 대상 지역이고 요걸 기본으로 요게 편성됐기 때문에 자, 필요시 부분적으로 그리고 구체성을 띠는 계획이었는데 수립 대상 지역이 어디 있어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이요. 첫 줄이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개발, 정비, 보전입니다. 개발, 정비, 보전. 요 말이 뭐예요? 특수성이란, 이 구체성이라는 얘기죠. 구체성. 개발한다, 정비한다, 보전한다. 됐습니다. 밑에 보면 1번이요. 거기 1호, 2호, 6호까지 있죠. 1호. 용도지구,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요거예요. 지금 이게 도시군 관리계획에서 용용용 기도지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외울 때 용용용 기도지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자,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기반시설,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지구단위 계획 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그렇게 보셔야죠. 자, 1호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용도지역, 용도지구 나왔고요. 두 번째 거기에 뭐 개발제한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그리고 그 변경에 관한 사안 나왔는데 이건 뭐예요? 용도 구역이 먼저 나온 거죠. 개도, 시, 수, 입. 요거 쓴 겁니다. 요것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3호, 기반시설 설치, 정비 또는 개량. 여기입니다. 요거. 기반시설, 도로, 하수, 상수, 공원인데, 요런 것들,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사항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네 번째,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자, 요거죠.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지구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과 지구단위 계획. 자, 요거 나왔고, 6호 보면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지정. 여기 입지규제가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 개도, 시, 수입 그랬어요. 용도구역 안에 입지규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결국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저기 결정한다라고 그랬던 거죠. 요, 책을 쓰신 분은 요걸 이제 풀어서 쓴 거고, 나눠서 그냥 쓴 거고. 자, 지구단위 계획.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구단위 계획. 요것도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해서 결정한다 그랬는데, 첫 줄이요.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에 대해서, 일부 동그라미 하시고요. 전부 X 하세요. 전부 X. 이거 도시군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에 대해서 설정하는 겁니다. 범위를 작게 잡아서 그 지역을 집중 개발하겠다라고 하는 게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니까 도시군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에 대해서 토지의 이용을 합리화하고 밑에 줄, 자, 그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말한다. 됐죠? 밑에 입지규제 최소구역. 이쪽에 지금 개도, 시, 수입 해가지고 용도구역 안에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들어가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규제 풀어주는 지역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입지 규제를 최소화하겠다, 개발시키겠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 보시면, 그냥 읽어볼게요. 그냥 입지규제 최소구역에서의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 등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계획을 말한다. 이걸 만약에 끝에 지면 도시군 기본계획을 말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틀리는 거예요. 그렇죠? 도시군 다 관리계획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반시설에 대해서 우리 나중에 배울 건데, 여기 아까 도로, 하수, 상수, 공원, 요게 또 나왔어요. 기반시설 보면 크게 7가지가 나와 있죠.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공급시설, 문화체육시설, 방제, 보건위생, 환경기초시설. 우리 이제 기출문제도 좀 풀어보고 그러셨는데요. 보건위생시설 중요하죠. 자, 묘는 다 보건위생시설입니다. 그래서 화장시설, 공동묘지, 공원시설 이건 외우세요. 자, 이런 것들은 보건위생시설이다. 됐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리고 환경기초시설 밑에 외우셔야죠. 환경기초 그 밑에 하수도, 폐기물 처리. 자, 이건 당연히 환경 관련이니까요. 환경기초시설이라고 한다. 자, 그리고 5페이지 가시면 기반시설 중 도로, 정류장, 자동차 정류장, 광장, 다음과 같이 세분할 수 있다. 이것도 좀 외워주세요. 거기 그냥 1번의 도로는 빼고요. 자동차 정류장을 외우세요. 여객 자동차 터미널, 화물 터미널, 공용 차고지. 자, 그리고 휴게소, 그 화물 자동차 휴게소하고 복합 환승센터, 자동차 정류장입니다. 그 문제 많이 나오는 게 여객 자동차 터미널하고 저 끝에 복합 환승센터, 이거 광장 아니냐? 이렇게 문제 나오죠. 그래서 아닙니다. 그래서 자동차 정류장은 이제 복합 환승센터, 자, 자동차 정류장이고요. 광장은 다 광장이라고 써 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광장, 일반 광장, 경광광장, 광장은 무조건 광장인 뿐이고요. 거기 복합 환승센터, 그 다음에 여객 자동차 터미널, 요거 외우시고요.
자동차 휴게소도 하나 더 추가해서 외우시고 자동차 정류장에 들어간다 보시고요. 저 5번 5페이지 가시면 그 밑에 도시군 계획설 있죠. 자, 요거 외우셔야 돼요. 별표하시고 기반 시설 중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자, 됐습니다. 광역시설인데, 요거는 이제 나중에 할 건데, 기반시설을 나눠 갖는 거죠. 옆에 도시하고 뭐 하수처리시설이나 뭐 어떤 공동구나 이런 것들 같이 쓰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제 광역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옆에 보면 1호, 자, 둘 이상의 광역시, 특별시, 특별자치,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걸친다. 자, 옆에 도시하고 걸친다. 또 밑에 공동으로 이용한다. 이렇게 되면 광역시설이라고 한다. 기반시설을 옆에 도시하고 나눠 먹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광역시설이라고 해요. 밑에 공동구. 자, 그 옆에 첫 줄, 수도, 가스, 전기, 자, 통신, 하수도 시설 등 지하 매설물을 말한다. 됐고요. 밑에 도시군 계획설 사업. 아까 우리 도시군 계획설을 했는데 그거 먼저 볼까요? 그 밑에 줄에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고 하면 자, 도시군 관리 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두 번째 도시개발 사업, 세 번째 정비 사업. 요 세 가지를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가셔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은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하고 정비하고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뭐 어렵지 않죠? 밑에 사업 시행자는 뭐 넘어가셔도 되고요. 공공시설은 그냥 읽어보세요. 국가계획도 읽어보시고. 용도 지역 볼게요. 용도 지역. 자, 용도 지역은 첫 줄에 토지의 이용,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한다. 이게 행위 제한이죠. 행위 제한이었고요. 두 번째 줄 보시면 서로 중복되지 않게 이건 별표하시고 매일 나오죠. 용도 지역. 용도 지역은 중복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중복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용도 지역만 중복이 안 됩니다. 중복이라고 하는 말이 겹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도시지역, 관리지역이 있는데 도시지역하고 관리지역하고 이렇게 겹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매번 문제 푸셨으니까. 자, 그 용도 지구. 자, 첫 번째 줄 끝에 용도 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한다. 강화 동그라미 하시고 완화 동그라미 하시면 돼요. 나중에 보면은 저쪽에 보면은 강화가 있는 것도 있고 완화만 있는 것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구별하셔야 돼요. 강화 또는 완화한다. 강화에도 도와주는 거고요. 완화에도 도와주는 겁니다. 한마디로 용도 지구는 용도 지역을 도와주기 위해서 설정하는 지구다. 용도 지구 9가지가 있다라고 했고요. 경고, 방방, 고취, 개특복 해가지고 9가지 일단 외워보세요. 오늘은. 자, 그리고 그 밑에 용도 구역이요. 세 번째 접시죠. 용도구역. 토지 이용을 규제하면서 국가의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해서 지정하는 구역이 용도 구역이었다라고 했는데, 자, 첫 번째 끝에 거기 다 볼까요? 토지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해서 여기까지는 뭐였어요? 용도 지역에 대한 설명이었죠. 용도 지역에 가해지는 행위 제한이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용도 지역 및 용도 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한다. 강화, 완화 동그라미 하시고요. 마찬가지로 다 도와주는 겁니다. 첫 번째 정해진 용도 지역을 도와주기 위해서 용도 지구와 용도 구역이 다 설정됐다라고 하는 거고요. 밑에 개발 밀도 관리 구역. 자, 개발로 인해서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 곤란 동그라미 하시고요.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해서, 이건 강화만 나와 있죠. 집 못 짓게 하겠다는 겁니다. 도시 지금 도로가 모자란다. 근데 너 집 짓겠다고? 안 된다라고 해서 설정하는 구역이 개발밀도 관리 구역이에요. 아까 우리 첫 시간에 이쪽에 토지에 사적 이용이 붙어 있는 거라 그랬죠. 이 개발밀도 관리 구역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그렇죠? 보고 하나 보시고. 토지의 사적 이용인데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거 아니다 그랬어요. 두 번째, 기반시설 부담구역이에요. 토지의 사적 이용이죠. 개발밀도 관리구역 외의 지역. 이것도 외우세요. 자, 우리가 어떤 지역은 이제 개발밀도 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가 있고 또 어떤 지역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설정할 수가 있는데 둘이 마찬가지로 겹치면 안 되겠죠. 얘네도 겹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설치 부담구역은 겹칠 수가 없습니다. 한 지역이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면서 동시에 기반시설 설치 부담구역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외의 지역이니까. 자, 됐고요. 두 번째 줄 보시면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자, 됐고 밑에 기반시설 설치 비용 볼게요. 비용. 첫 줄, 단독주택 및 숙박시설 등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증축입니다. 외우세요. 기반시설 설치 비용 부담. 자, 여기는 기반시설은 우리가 그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을 이제 사업을 이제 원하는 자가 들어가서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비용을 떠안고 기반시설을 설치한다라고 하는 건데 모든 자가 다 비용 부담하는 건 아니고 단독주택 및 숙박시설, 자,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증축입니다. 재축 X 해놓으시고요. 신축과 증축입니다. 새로 짓거나 또는 올려 짓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가,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맨 마지막 거 우리 잘 안 봤으니까 그거 하나 보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이제 계획 구체적으로 더 들어갈게요. 잠깐 쉬겠습니다.